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8개를 했고 오늘도 8개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장과 수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전기 제품을 쓰다 보면요, 고장나는 경우가 있겠죠. 고장나는 경우에는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고치는 것을요, 바로 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장,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텔레비전 전원이 안 켜져요, 변기가 막혔어요, 가스불이 안 들어와요, 냉동이 잘 안 돼요, 음식물이 자꾸 녹아요. 자, 이런 것들은 냉장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트북 화면이 안 나와요, 휴대전화 속도가 느려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요, 노트북 이것을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공책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건요, 랩탑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컴퓨터인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요, 유상 수리가 있고 무상 수리가 있습니다. 무상 수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료로 수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리 비용을 내는 것을요, 유상이다, 유상 서비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치다 라는 말을요, 땡땡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땡땡하다, 땡땡하다, 그리고 땡땡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요, 수리하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것은요, 자동차 또는 자전거, 그리고 전기 제품을 고치다 라고 얘기할 때 수리해요. 차를 수리해요, 자전거를 수리해요, 냉장고, 컴퓨터, 텔레비전을 수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수선하다입니다. 수선하다는 보통 옷이나 신발, 모자, 가방 이런 것들을 고칠 때 수선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정하다가 있습니다. 이 수정하다는요, 어떤 글이라든가 문서 또는 서류 같은 것들을,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고칠 때 수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고치다라는 말은 수리하다, 수선하다, 수정하다, 어떤 것을 고쳐요?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구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구직이라는 말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하다 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찾다 라는 말이죠. 어떤 것을 구해요? 어떤 것을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직원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읍니다. 찾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직원 대신에 어떤가요? 인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인재라는 말은요, 능력이 있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 되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요, 직원들끼리 정말 친해요, 가족 같아요 라고 해서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상대되는 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구직입니다. 구하다, 찾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찾아요? 직업을 찾습니다. 직장을 찾습니다. 이럴 때 구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취업을 한다, 취직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인, 구직, 상대되는 말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찾는데요, 어떻게 일해요? 언제 일해요? 얼마나 일해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 근무 조건, 주 5일제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한국은요, 보통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을 일하고요. 주말에는 쉽니다.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일합니까? 보통요, 9 to 6라고 하는데 9시간이네요? 아니요, 9시간이 아니고요. 9 빼기 1은 8, 1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일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주 5일째 근무를 하고요. 자, 경력자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능통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아주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 능통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능통하다는요, 보통 어떤 언어, 어떤 외국어를 아주 잘한다 라고 얘기할 때 능통하다, 그런 사람을 능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서를 내다 또는 원서를 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원서를 낼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서류는요, 자기소개서, 지난 시간에는 자소서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요, 나는 이제까지 어떤 것을 배웠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나타내는 문서, 서류가요, 바로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력서에 보면 나는 어떤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학력, 경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큰 재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이런 것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네, 옮길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옮길 수 없죠. 그래서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것은 보통 집, 건물, 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집의 종류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요, 아파트 같은 게 있죠. 여러 가지,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와 반대되는 것은 주택이 되겠죠. 한 가구만 그 집에 있고요. 그래서 마당이나 정원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4층이나 5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죠. 자, 원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원룸이라는 말은 원, 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방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실제로 방 하나 안에 거실, 주방, 방, 그러니까 침실까지 같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l in one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화장실, 욕실은 따로 있고요. 나머지가 방 하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숙사가 학교에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서 내 집이에요, 거기에서 살다, 거기에서 살아요, 그런 것들은 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가가 되려면 집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를 하면 자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빌려서 씁니다, 빌리다 이렇게 하면 전세나 월세가 되는데요. 월세라는 것은 외국에도 많이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세는 아주 큰 보증금을 내고
월세가 없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혼합해서 만든 것을요, 바로 반전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아주 많이는 아니고 좀 적게 내고요, 월세를 조금만 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반전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반전세라는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전세는 월세 플러스 전세의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명절은 뭐가 있습니까? 보통 두 개를 알고 있죠. 하나는 설날이고요. 두 번째는 추석. 추석은 한가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설날은요.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을 이야기하죠. 그때는 뭘 해요? 일단은요. 예쁜 옷을 입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쁜 옷을 새로 사 입는 것, 예쁜 새 옷을 사서 입는 것을요, 설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새 신발을 사는 것, 이것도 설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네요. 아주 맛있는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어야 또 한 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살이 늘어난다. 이런 전통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를 해야 되겠죠. 어떤 놀이를 할까요? 물론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절이라고 하고요. 설날에 하는 절을 세배라고 얘기합니다. 설날에 절을 하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설날에 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절을 받은 사람이요, 나에게 돈을 줍니다. 자, 그것을요, 세배를 했으니까 주는 돈이라고 해서 세뱃돈이라고 하고요. 좋은 말도 해줘요. 행복해라, 건강해라, 합격해라, 취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도 해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언이라고 하지 않고 덕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할까요? 연날리기, 윷놀이, 널뛰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합시다. 설날은요, 음력 1월 1일이고 떡국을 먹고요, 새 옷, 새 신발을 사서 입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돈도 받습니다. 세뱃돈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추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한가위 그리고 추석이라는 건요, 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추석은 가을에 있고요. 가을에는요, 많은 곡식들, 많은 열매, 과일들이 열려서 이것을 다 가지고 오는 때입니다. 자, 이것을요, 수확하다 또는 추수하다, harvest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조상들에게 또는 위에 있는 신에게 감사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바로 추석, 한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특별히 먹는 음식은 송편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례를 드리게 되죠. 자, 그리고 추석 때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게 하는데 추석 때 말고 추석보다 더 전에, 추석 전에 조상들의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묘, 무덤에 가서요,
거기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벌초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자주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벌초, 추석, 벌초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뭐 강강술래, 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강강술래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4대 명절 중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요. 단오와 한식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력 5월 5일이고요. 수리치떡을 먹습니다. 수린날, 단오를요. 다른 말로 수린날이라고 하는데 수린날, 수리치떡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창포물에 머리 감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이런 행사를 하고요. 그네뛰기와 씨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수리치떡을 먹는다, 창포물에 머리 감고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요. 이 단오날에 그네뛰기, 씨름을 한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로요.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강원도 강릉이라는 도시에서 축제를 엽니다. 단오제라는 축제를 여는데 자,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식의 한자는요. 차다. 그러니까 콜드 이런 뜻입니다. 식은 뭐예요? 푸드 이런 뜻이죠. 음식을 얘기합니다. 차다 음식 그러니까 한식은요. 찬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는 찬 음식을 먹는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대 명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월 대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모습을 보면요. 달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데요. 여기가 1일이고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1일이고 여기에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력 1일과 음력 30일이 있는데 이 1일을 뭐 하루라고 얘기하죠. 초하루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30일을 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딱 가운데는 당연히 15가 있겠죠. 1과 30의 가운데 이것을 보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풀문을 보름달이라고 얘기해요. 보름에 뜨는 달. 그래서 보름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월, 2월, 3월 쭉 가서 12월까지 보름달이 한 번씩 뜨겠죠. 언제요? 보름에 15일에 뜨겠죠. 그런데 정월이라는 것은요. 1월을 나타내는 겁니다. 음력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데 정월에 보름달이 뜨는 그때 그러니까 음력 1월 정월 15일 보름 정월 대보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이때는 오곡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럼을 먹는데 부럼을 이렇게 조용히 먹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먹어요. 시끄럽게. 어떻게 해요? 으드득 으드득 이렇게 시끄럽게 먹는데요. 그것을 부럼 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럼 깨기를 왜 할까요? 왜 시끄럽게 먹어요? 사람들이요. 이런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를 이런 너트죠. 이런 견과류를 으드득 소리 나서 먹으면 귀신, 나쁜 기운이요. 이렇게 오다가 어휴 깜짝이야 그러면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게 먹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 부럼 깨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례상이에요. 차례를 지낼 때 차례 이런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차례와 제사, 선생님 이거 같은 말입니까? 네, 비슷한 말이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 점 두 개는 뭐예요? 같은 거 아니었어요? 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가 좀 더 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통, 이건 노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요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가 좀 더 큰 느낌이었는데 옛날에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장 생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요. 여러분들은 출근과 퇴근을 잘 알고 있고요. 근무하다라는 것은 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직위는 뭐예요? 직장에서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있고요. 직원이 있죠. 그리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이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말을 얘기할 때 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일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저 호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당신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직함을 알면 아 저는 대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대리님, 아 저는 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부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직위에 따라서 직함,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요. 이 출장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근이라는 것은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조금 멀리,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곳이지만 회사는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짧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전화해서요, 거기 임준 부장님 계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계세요. 출장 가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계세요. 외근 나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일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성취감, 만족감을 느껴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특별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아,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일을 해요? 라고 하면 바로 돈 때문에 일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하면 받는 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을요, 추가 수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급여 내역을 보면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이 나오고요. 세금 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겁니까? 세금은요, 나라에 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 몇만 원은 나라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바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그 세금을 빼고 내가 진짜로 받는 돈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천, 세금을 낸다, 징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돈을 빼고 주세요. 어떤 돈이요? 세금을 빼고 주세요. 이런 것들을요, 원천징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월급이 400만 원이었는데 제 통장에는 360만 원만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 4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임은 일단 여기서 골라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회식이 알고 있죠. 회식.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음식을 먹는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동호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미, 여가 활동을 배울 때 동호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 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송이라는 것은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빠이빠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년이라는 것은 year, 해를 얘기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런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월에 이번 한 해를 끝내고 빠이빠이 할 때 송년회라는 모임을 합니다. 자,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 어떤 단체에서요.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 회사를, 그 단체를, 그 모임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빠이빠이 하겠죠. 그래서 송이고요. 이 별이라는 것은 이별, 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내주는 것,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을요. 송별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요. 시작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몇 년에 시작을 하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을 시무, 시작한다, 근무를 해서 시무식이라고 하고요. 끝난다, 끝나는 것은 종료라고 얘기하죠. 종, 업무, 근무를 끝낸다, 종무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무식과 종무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야유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유회라는 것은요. 야, 밖이라는 뜻이요. 뭐예요? 아웃, 아웃사이드 이런 뜻이죠. 유는 뭐예요? 플레이, 놀다 라는 뜻이에요. 밖에 나가서 논다. 밖에 나가서 노는 모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 때 하는 모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창회를 같이 봅시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죠. 이 반상회는요. 이웃들과 모이는 자리입니다. 동네에 우리 지역의 일들을 같이 회의하는 거죠. 자, 이 부녀회라는 것에 부녀는 뭐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를 부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동네나 어떤 모임 단체에서 여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요. 부녀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학부모회는요. 학생들의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그런데요. 학생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들어간다. 선생님도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총회가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이 총회라는 것은요. 모두 다 모인다 라는 뜻으로요. 어떤 구성원 전체가 다 모여서 의논해요, 회의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요. 주주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는요. 어떤 회사의 주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모여서 함께 회사 일을 회의하는 거 그런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볼 텐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보통 거북목 증후군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요. 빠르다, 편리하다. 빠르다, 편리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중독된다. 나쁜 정보가 많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고민과 상담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고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돈 걱정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건강, 가족, 육아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들이 있을 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또는 서울 글로벌 센터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후와 날씨가 있는데 이것만 좀 보도록 합시다.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주의보하고 경보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기상센터 같은 곳에서 아니면 안전재난대책본부 이런 데서요, 국민들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주의라는 것은 조심이란 뜻이에요. 이 경이라는 것은 경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런데 주의보와 경보는 무슨 차이입니까? 주의보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경보는 큰일 났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느낌이냐면 경보가 훨씬 더 큰 느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 현상으로요, 미세먼지, 황사, 폭염, 호우, 태풍, 한파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보가 있고 주의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의를 준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경보한다, 경계하도록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문화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종합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는 네 번째 강의였는데요. 이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8개의 꼭지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